안녕하세요. 저희 덕성여고 내신 분석 설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내신부터 수능까지 핵심만 쏙 가르쳐주는 강사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대치동에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쳐 왔고요. 올해는 이곳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이렇게 덕성여고 학생들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자리에 계신 이 학생들과 이 학부모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도끼가 서로 이게 보입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 뭐 좋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아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빛 열기가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다 마음이 다 떨리네요. 그래서 오늘 이런 약간 리벤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해소를 시켜드리고자 이 자리 마련했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킹 포인트는 총 5가지 정도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고사 출제 범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중간고사에서의 그럼 시험 출제 경향, 그리고 올해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작년과 시험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했던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작년과 어떻게 경향이 좀 바뀌어 왔는지 좀 비교를 해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럼 그걸 토대로 실제로 문제 나왔던 거, 그 시그니처 문항들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번에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말고사 대비를 할 것인가 그 솔루션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중간고사 출제 범위 같은 경우에 덕성여고는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에 딱 2지문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2지문 외에도 어법 어휘 프린트가 따로 이제 제공이 되었었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6월과 10월 총 2개의 모의고사 들어갔고 거기에서 총 40지문을 이제 선별을 하셔가지고 이제 범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타 학교 대비해서는 이제 조금 무난한 이제 범위였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1학년 첫 번째 시험이기도 하고 하니까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난이도 조절을 하셨을 건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어법, 어휘, 요약문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3 때 좀 잘 다져놨던 친구들은 좀 수월하게 봤을 시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총 20문항이었고 서술형이 6문항 정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디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42.3%로 이번 시험에서는 교과서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57.7%가 이제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모의고사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변함이 없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 시험에서 우리가 지금 가져가야 될 핵심 인사이트 중 하나는 바로 이번에 새로 교과 과정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덕성여고는 어법과 어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비율을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느낌이 오실 건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파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형별로 문제 비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표시해 놓은 이제 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과 회색 보이시죠? 자, 36.5%가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27.7%가 이제 낱말과 요약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절반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어법과 낱말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과 유사하게 올해도 역시나 덕성여고는 시그니처가 이제 어법 고치기, 뭐 어휘 빈칸, 그리고 요약 빈칸,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도 덕성여고만의 시그니처 중 하나가 듣기 서술형 문제인데 이 4가지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었던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독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모의고사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 공부를 좀 철저히 했다면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주로 이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 특히나 이제 어법 패턴과 어휘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과 대비했을 때에는 어떻게 또 시험이 바뀌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24년도 1학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올해 3월에도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26%와 가까이 29%로 어법과 낱말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5년도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됐죠?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좀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좀 비중을 싣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뭐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챗 GPT다, 뭐 지문 변형이다, 여러 가지 지금 변형 유형들의 지금 열을 쏟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 우리 덕성여고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현명하시게도 이렇게 어법과 어휘, 우리 언어에서 가장 이제 근간이 되는 이제 그런 기본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시험 문제 유형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볼 거는 우리 서술형 1번이었던 우리 듣기 서술형을 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인 저희 뭐 듣기 교재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딕테이션 유형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듣기 서술형으로 보통 출제되는 지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듣기 모의고사에서 16번 그리고 17번에 해당되는 이제 장문 듣기 지문들이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한 번만 보통 들려주기 때문에 듣기를 좀 숙달되게 돼서 뭐 거의 뭐 틀리지 않는 학생들조차도 조금만 실수를 하면은 바로 점수를 깎일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적어놓은 바와 같이 핵심 어휘와 미리 사전의 내용을 숙지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듣기를 잘하는 친구들이어도 좀 고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낱말과 요약 서술형입니다. 자, 낱말과 요약 서술형 문제. 자, 이번에 배점이 10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비중이 큰 문제였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이 보기의 단어들을 활용하여서 빈칸에 들어갈 이제 문맥에 맞는 단어를 선별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단어를 골라서 그냥 집어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에 맞게 알맞게 어법이나 또 어형을 변화시켜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동의어나 반의어 같은 것들을 같이 공부해주지 않았으면은 다소 이제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이 이제 2학기나 기말고사 넘어가게 되면 보기가 이제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빈칸 뚫어주고 본문에서 빈칸의 뜻과 알맞는 다 다른 이제 동의어를 가져와서 채우게 이제 시키는 문제들이 다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제 핵심 어휘가 무엇일까,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될 만한 단어가 무엇일까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단어들 중심으로 동반이어 학습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형은 바로 어법 서술형입니다. 자, 얘도 배점이 8점이었고요. 굉장히 덕성여고에서는 전통적으로 빈출이 많이 되던 유형입니다. 자, 요번 그 서술형 6번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이제 짧은 문장들을 고치는 이제 그런 어법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다행히도 이제 어법 포인트를 잡아줬던 그런 프린트가 하나가 이제 학교에서 배부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서 나왔던 이제 관계사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좀 공부를 잘 했어도 한 절반 이상은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그런 프린트 어법 외에도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역 동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형식에서 이제 과거 분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 어법 외에도 모의고사나 교과서 범위에 들어가 있는 중요 어법들은 사실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달에도 제가 강조 드린 바가 있었지만 우리 고등 어법 같은 경우에는 핵심 어법을 한두 가지만 시험을 치는 시험이 아닙니다. 결국 중학교 때 중요하다고 했던 어법들은 사실 전범위에 다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와중에서 그 광범위한 범위에서 어떤 게 중점적으로 나올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좀 막연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이 시험, 이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자, 우리 덕성여고반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에서 검증된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 있는 도대체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뭐 듣기 서술형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뭐 어법 패턴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어법 어휘 요약 어휘도 이렇게 많은데 본문을 다 외우라는 건가? 이렇게 막연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 수업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자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적중률이 높은 주요 어휘 빈칸들을 제가 매주 테스트와 그리고 교재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도 그 빈칸 어휘 또는 어법에 관련된 포인트들이 제가 짚어줬던 부분들에서 상당수가 나왔었고요. 핵심 문장 같은 경우에도 자, 고등학교 지문
적고 무난한 학교도 지문이 40개 이상씩 들어가는데 그거를 다 외우는 건 사실 아무리 기억력이 뛰어나더라도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왜냐 영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중심 문장이나 아니면은 나올 수 있는 서술형 문장들을 미리 추려서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도 역시나 제가 잘 골라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덕성 여고만의 그 스타일에 있는 문제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기출에 맞춰가지고 변형 문제까지 제공을 하고요. 마지막에 직전 보충 기간에 가서는 이제 모의 중간고사라고 해서 듣기 문제까지 거의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게 해서 거의 동일한 시험 스타일로 1에서 3회분 정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직전 보충 때 나눠주는 이제 자료의 일부분인데요.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듣기 서술형 대비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어휘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의 딕테이션 테스트까지 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 어휘들. 그래서 실제로 요번 딕테이션 때 직전 보충 때 줬던 그 자료에서 서술형 1번 문제의 그 단어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만 집에서 풀고 갔다면은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밑에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뮬 테스트의 샘플 자료인데요. 실제 시험처럼 시험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봉투 모형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학생들이 총 정리를 하기 위한 본문에서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 정리집 같은 것도 이제 올킬 분석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간단하게 시간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덕성여고반 같은 경우에는 주 2회에 총 각각 3시간, 2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리닉을 포함해서 클리닉 외에도 24시간 Q&A 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오답 관리하는 그 습관을 기르는 것인데 사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도 틀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점수가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도울 수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지금 시간이 부족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소중한 자녀분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좀 제가 와닿는 말이 한 가지가 있어서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 나폴레옹 다들 아시죠? 나폴레옹 하면은 우리 역사 이래의 가장 뛰어난 전투 지휘관 중 한 명으로 평가가 받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 나폴레옹이 한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땅은 되찾을 수가 있어도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전쟁에 있어서 또는 전투에 있어서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 덕성여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신이라는 전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내신만을 위한 단기전이 아니고 수능까지 내다보셔야 되는 장기전입니다. 그만큼 매 순간순간이 소중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우리 덕성여고 반에서는 이런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필요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자, 정답은 결국 준비된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도 저와 함께 잘 준비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이었습니다.